자, 오늘은 가죽 시트 클리닝과 관리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하시게 되면 가죽 시트는 클리닝을 무조건 한번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 그러냐면 시트를 눈으로 봤을 땐 깨끗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전차주의 땀과 몸에서 나오는 기름기, 그 전차주의 땀과 기름기가 다 묻어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 제가 그 기어봉 작업하면서 기어봉 간단하게 닦는 거 보여드렸었죠. 그렇게 간단하게만 닦아도 엄청난 때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가죽 시트를 어떻게 클리닝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는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입니다. 준비물은 이런 디테일링 브러쉬, 이런 거 있죠. 이런 브러쉬가 있으면 좋고요. 없으시면 철물점 가시면 이런 페인트 바르는 붓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디테일링 브러쉬랑 재질은 비슷합니다. 돈모로 되어 있고요. 뭐 돼지털이죠. 요거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브러쉬, 요거는 요 면은 수건 같은 면이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미세한 솔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분들 머리 굉장히 짧게 밀면 이렇게 만져보면 까슬까슬한 그런 느낌이죠. 그런 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가죽은 표면이 매끌매끌하지가 않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요런 짜글짜글한 홈들이 있죠. 요 홈들 안에 있는 때를 벗겨내기 위해서 요런 짧은 솔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수건 2가지 준비하시고요. 클리닝하는 약품으로는 뭐 대표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PB1을 쓸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강알칼리성 세정제로 얘를 원액을 바로 쓰게 되면 가죽은 가죽 표면이 있고요. 그 위에 검정색으로 염색이 되어 있고요. 그 위에 또 투명으로 코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자동차 페인트랑 똑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강력하게 PB1 같은 걸 바로 써버리면 그런 층들이 미세하게 벗겨집니다. 그렇게 하면 장점은 굉장히 깨끗하게 보여요. 그냥 눈으로 봤을 때 굉장히 깨끗하게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죽이 약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을 쓰실 때는 요거를 다이렉트로 쓰지 마시고 물 8에 PB 한 2 정도, 물 9에 1 정도, 그 정도로 희석해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뭐 가죽이라는 게 사람 피부 이렇게 닿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케미칼이 싫어. 그러면 베이킹소다를 따뜻한 물에 이렇게 녹여서 작업하셔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얘들을 녹이고 희석할 다라이, 이런 모양의 통이 있으면 좋습니다. 요거는 많이 보셨죠? 딸기 사면 들어있는 그런 용기입니다. 그리고 작업하실 때는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로 하시는 게 작업이 훨씬 빠릅니다. 가죽 표면에 있는 소금기라든지 기름기 같은 게 따뜻한 물로 하면 훨씬 더 빠르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요 물이 끓길 기다릴 동안 대략적으로 먼지 제거부터 해줄게요. 요 시트를 뜯어놓고 가게에서 한 2주 정도 그냥 방치를 했더니 꽃가루, 먼지 이런 게 엄청 쌓였습니다. 자, 먼지 제거는 다 했다고 해도 요 틈 사이에 요런 것들은 수건으로는 제거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저기 뭐 면봉으로도 제거 안 됩니다. 여기는 솔을 쓰셔야 됩니다. 요런 브러쉬 같은 거 있으시면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나씩 뽑아내는 거죠. 그런 게 없다? 난 저런 솔 없어? 그러면 철무점 가시면 이런 페인트 바르는 붓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손을 살짝 벌린 다음에 이렇게 톡톡톡톡 이렇게 털어내시면 깨끗하게 털립니다. 이 작업을 안 하게 되면 클리닝 하고 나서도 뭔가 어디선가 먼지가 또 오고 이게 어디서 오지?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틈새에서 나온 먼지만 해도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방금 같은 틈새 먼지 같은 경우에는 위쪽보다는 아래쪽이 많이 쌓이니까 밑에 쪽을 중점적으로 클리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작업은 항상 물론 다음은 좋죠. 하지만 힘이 든다, 귀차니즘과의 적당한 타협,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틈새 부분은 수건으로 안 되니까 붓을 들었을 때 한 번에 같이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붓으로 틈새 이런데 클리닝을 다 해줬습니다. 깨끗하죠, 이런데. 자, 넓은 면 한번 클리닝 해봅시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PB 쓰셔도 되고 베이킹소다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저 2개 한번 섞어 써볼게요. 어떤 걸 쓰셔도 되지만 PB 원액을 쓰지 마시라. 조금 희석하시라. 지금 물 9에 PB 1, 베이킹소다 1, 그 정도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베이킹소다랑 PB랑 물이랑 섞었습니다. 특히 베이킹소다 같은 경우는 찬물에는 잘 안 녹아요.
따뜻한 물로 하시는 게 훨씬 작업이 빠릅니다. 자, 이렇게 케미칼은 다 준비가 됐고요. 요거를 이렇게 쓱싹쓱싹 이런 식으로 문질러 주시면 돼요. 이렇게만 문질러 주셔도 때들이 불어서 뚝뚝 떨어집니다. 여기에 검정색 때국물 바로 떨어진 거 보이시죠? 수건을 새 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번 닦아 볼게요. 지금 반쪽만 이렇게 닦았는데 엄청 더럽죠? 이 가죽 시트는 클리닝 해보시면 와, 이거 내가 이런 데 앉아 있었어?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때가 많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절반만 한번 클리닝을 해봤습니다. 자세히 볼게요. 가죽의 틈새에 있는 이물질들, 때들이 깨끗하게 빠졌죠. 반면에 작업 안 한 부분을 보시면 여기 작업한 거고요. 작업 안 한 부분은 이렇게 틈새에 하얗게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특히나 검정색 가죽 같은 경우에는 전체다가 이런 모습이면 이게 때가 있는지 없는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클리닝을 한번 하고 나면 때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중고차를 사시면 한 번쯤은 클리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도 하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조금 빨리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약품은 이 정도만 쓰면 차를 한 2대 정도는 할 수 있는 그 정도 분량입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도 싹 해줄게요. 뭐 이런 작업이 처음 하시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차를 사면 이 정도는 한 번만 딱 해주세요. 한 번만 해주시고 나머지는 천천히 관리해가면서 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끝났고요. 자, 이렇게 조수석 시트 하나 작업했습니다. 운전석보다 조수석이 훨씬 더 시트는 깨끗한 편입니다. 상태를 한번 봅시다. 안에 때국물들이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나왔죠. 그리고 아까 흰색 수건 제가 새 거를 가져왔습니다. 한 대 작업했는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더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트 같은 경우는 눈으로 봐서 때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검정색 시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때 빼는 작업은 다 했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아무래도 케미칼들이 여기에 묻었으니까 바로 앉지는 마시고요. 깨끗한 수건을 물에 적셔서 꽉 짜신 다음에 한 번 정도 약품을 더 닦아주세요. 특히나 베이킹소다를 쓰셨던 분들은 베이킹소다가 마르면서 표면이 하얗게 가루처럼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수건으로 닦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새 수건을 물에 적셔서 물기를 꽉 짜신 다음에 한 번 정도 더 닦아내겠습니다. 지금 완전히 깨끗한 표면 같지만 이렇게 닦으면 또 때가 또 나옵니다. 자, 이렇게 때가 또 나오죠. 그리고 마른 수건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닦아서 마무리를 해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가죽 클리닝을 끝냈습니다. 이런 클리닝 작업은 제가 추천하는 작업이에요. 왜냐, 눈에 안 보이는 때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한번 하시고 나면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뭐였구나 라는 걸 바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가죽 상태 깨끗하죠. 지금부터 말씀드린 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동의하지 안 하셔도 됩니다. 본인의 생각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죽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코팅이나 이런 것보다는 저는 그냥 보습 위주로 관리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가죽 코팅제 관련 이렇게 영상을 찍었었죠. 뭐 비교하는 영상, 이런 거 보시고 원하는 제품을 쓰셔도 되고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보습 위주로 관리만 합니다. 이 차는 97년식 다이너스티입니다. 그 말은 요 가죽도 26년이 된 그런 가죽이란 얘기죠. 딱히 큰 손상은 없지만 이렇게 보시면 가죽에 보들보들한 약간 수분이 빠져서 푸석푸석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얘를 그냥 보습만 관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인터넷에 가죽 관리제 치시면 많이 나옵니다. 그 어떤 걸 바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요런 거 씁니다. 지금은 단종됐지만 요런 타입의 약간 바세린 같죠? 바세린 타입의 요런 관리제를 쓰고 있어요. 요거 3,000원 주고 샀나? 5년 전에. 이게 엄청 오래 씁니다. 그럼 저는 요것만 바를게요. 저런 바세린 계열의 영양제들은 굉장히 싸고 오래 씁니다. 물론 뭐 비싼 제품도 많이 있지만 뭐 저 같은 경우는 저것만 발라도 충분히 괜찮더라고요. 자, 다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가죽 영양제를 발랐습니다. 얘는 뭐 코팅제는 아니고 가죽에 보습을 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약간 번들번들하게 보기 좋진 않죠. 이 상태로 저는 이 작업을 보통 가장 마지막에 작업을 하고 하루 정도 그냥 묵혀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마른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내는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자, 다음날이 됐다 치고 그냥 닦아낼게요. 가죽이 너무 이렇게 막 기름 바른 것처럼 번들번들한 그런 것도 그렇게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가죽은 약간 무광 나는 게 이쁘긴 하죠. 자, 이렇게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죽 클리닝하고 가죽 관리제까지 발라줬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고 어느 정도 보습도 된 그런 느낌이죠. 자, 그러면 클리닝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평소에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그것도 궁금하시죠? 저는 중고차를 사면 이렇게 일단은 조금 빡세게 한 번은 작업을 해줍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실상 거의 신경을 안 써요. 하지만 세차할 때 해주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깨끗한 수건을 물에 적셔서 물기를 꽉 짜주세요. 꽉 짜도 물이 안 나올 정도로 꽉 짠 다음에 내 몸이 닿는 부분들 있죠. 대표적으로 요런 엉덩이 닿는 부분, 그리고 옆구리, 팔꿈치 그런 거 닿는 부분들 있죠. 결국은 가죽이 손상되는 거는 사람 몸에서 나오는 땀과 기름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이런 물수건으로 뭐 엄청 막 빡빡 안 닦으셔도 돼요. 한 번씩만 지나만 가주셔도 가죽은 굉장히 오랫동안 아름답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운전석이나 조수석 그쪽 위주로 닦아내고요. 굉장히 간단하게 합니다.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건 때를 닦는 느낌이라기보다 그냥 표면에 소금기만 살짝 걷어낸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부드럽게 해주시면 됩니다. 오래 안 걸려요. 저는 이 정도로만 닦아냅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가죽은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가죽을 우리가 뭐 100년, 200년 유지할 건 아니잖아요. 길어봐야 한 10년 그 정도 유지할 거니까 이렇게 마셔도 충분합니다. 너무 가죽 가지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 정도만 하셔도 돼요.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